새로운 디자인은 기존과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 마카안답지가 않아요. 그럼 가에 그 외국인 깔려있는 그런 볼시답지도 않아요.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작았죠. 좁았어요. 이제 많이 되게 커져가지고 그래서인지 마카안답지가 않다는. 아, 그래서 사야 돼? 카이엔을 사야 돼? 진짜 그 1위가 답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건 나는 카이엔으로 갈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기다렸다가 그쵸, 얘가 이만큼이면 카이엔은 얼마나 무섭게 나오겠어. 안녕하세요, 연목구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포르쉐 순수 전기차 첫 번째 아닌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타이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칸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칸은 2014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10년 만에 두 번째 2세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칸의 경쟁력을 알고 보신다면 이제는 카이엔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마칸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시죠. 이 차량은 마칸 4일까요? 아니면 마칸 터보일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짜자자잔, 이거죠. 모노톤의 포르쉐의 새로운 로고는 이제는 강력함을 보여주는 차량은 바로 모노톤의 로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로고는 우리 파나메라 발표에서 먼저 보셨죠? 내가 차량을 잘 모르겠다. 모노냐, 터보, 칼라냐, 일반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의 차이도 있어요. 새로운 마칸의 디자인을 보면요. 자, 제가 팔 한번 쭉 그어볼게요. 위쪽 보면 이거 완전 타이칸이잖아. 위에는 타이칸, 아래는 SUV 스타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쪽을 보시게 되면 새로운 헤드램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DRL과 방향 지시등 역할을 하고요. 바이펑션 기능으로 기존 헤드램프 자리에서 제공되고요. 그럼 헤드램프가 어디 있냐? 자, 팔 쪽에 바로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기존 헤드램프도 뭐 부족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헤드램프는 매트릭 LED 규격으로요. 좀 더 멀리 조향에 따라서 보여주는 기능까지 새롭게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범퍼 하단 쪽을 보면 전기차만의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이쪽인데요. 마칸4와 터보는 디자인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전면 이렇게 날개처럼 쫙 한 줄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차량이 바로 터보 차량입니다. 마칸의 새로운 측면부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눈이 뭐 어디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전륜 바퀴, 그리고 후륜 바퀴. 뭔가 제가 움직이는 게 좀 멀죠? 이유가 있어요. 전륜과 후륜 쪽에 휠 베이스 축거라고 하는데요. 축거의 길이가 무려 88mm나 늘어났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가우뚱할 거예요. 그럼 카이엔하고 10cm 아니고 2cm 아니고 겨우 2mm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칸과 카이엔 중에서 공간 때문에, 특히 2열 공간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카이엔이 마칸에 떨어지는 경쟁력을 절대 보여주지 않겠죠. 단 카이엔이 출시되기 전까지 마칸의 상품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을 열면 또 다른 경쟁력이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프레임 도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 리스 도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측면부에는 와, 두께 유리 보세요. 정확히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두꺼운 유리를 두기 때문에 실내 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측면부에는 또 하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다른 포르쉐에서는 볼 수 없는 디자인이 바로 이 몰딩 쪽 디자인인데요. 기존 차량에서는 블랙 색상의 몰딩이 적용되었는데 전동화 버전에서도 이 디자인은 마칸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전기차라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바로 충전 포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기차 하면은 일반 전기차에서는 이쪽에 위치하죠. 특히 미국차에서는 이쪽에 위치하는데 마칸에서는 후면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쪽에도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운전자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충전 포트는 바로 고속 충전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완속 충전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은 충전이잖아요.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기능이 빠른 초고속 충전 800V 시스템뿐만 아니라 400V 시스템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터리판이 있다면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충전을 진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33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 참 마칸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마칸에는요 가변 스포일러가 달립니다. 포르쉐를 대표하는 이 가변 스포일러가 마칸에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터보 차량뿐만 아니라 일반 마칸4에서도 선택 옵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스포츠성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신형 마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리어 엑셀 기능인데요. 후륜 주행 기능이 드디어 마칸에, 카이엔이나 마칸에도 후륜 주행 기능이 들어왔고요. 움직이는 각도는 5도까지 된다고 하네요. 국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에서는 후륜 주행 시스템이 3.5도, 그리고 이거보다 더한 차량들도 있습니다만 포르쉐 굴리 같은 차량을 여러분들이 시승해 보셨다면 살짝만 건드려도 차량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5도 각도가 제공되는 조향 시스템은 환상적인 운동 성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을 줄여주죠. 무려 1m까지 회전 반경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실내 바로 보시죠. 마칸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마칸4와 마칸 터보. 두 차량의 스펙 차이를 알려드리며 주요 파워트레인의 스펙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칸4는 66.3kg 포스미터이고요. 마칸 터보는 거의 2배에 해당되는 115.2kg 포스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최고 속도 차이가 있는데요. 마칸4는 220km, 마칸 터보는 260km에 도달할 수 있죠. 260km라면 나는 태생 자체가 독일의 아우토반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제로백은 마칸4가 5.2초, 마칸 터보는 3.3초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인데요. 마칸4는 613km이고요. 마칸 터보는 591km입니다. 이 수치는 WLTP 기준이기 때문에 깐깐한 환경부 기준이라고 해도 500km는 훨씬 넘어갈 것 같고요. 500km 중반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모두 100kWh인데요. 이 정도면 국내 차량으로 비교할 때 기아의 대형 전기 SUV인 EV9과 비슷한데 마칸에 장착된 배터리 용량은 체급을 고려했을 때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2세대 마칸의 경우 급속 충전을 당연히 지원하는데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은 21분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앞에서 로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유는 가장 강력한 모델에는 이렇게 터보라는 레터링을 부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면에 모노톤, 후면에 터보 로고가 있다면 이 차량은 분명히 마칸에서 또는 포르쉐에서 가장 강력함을 상징하는 차량입니다. 새로운 마칸의 디자인 요소를 살펴보면 기존의 텔램프 디자인도 수평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평면이 아니라 3D로 굴곡 있는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 디자인만 보고 있다면 이제는 카이엔이 부럽지 않은 디자인 요소라고 해야겠네요. 전면부 디자인처럼 후면부 디자인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면에서는 안개등 쪽에 쫙 날개를 펼친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터보 모델에서는 이쪽입니다. 에어 인테이커 같은 디자인이 후면 쪽이 아니라 와, 테일램프 위쪽으로 쭉 올렸어요. 마치 힙업한 것처럼 전혀 다른 인상을 자아냅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칸의 트렁크 적재 공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열어볼게요. 스르르르. 마칸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마칸 터보는 480L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칸4는 540L 차이가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데? 바로 이유는 여기 있는데요. 마칸 터보의 경우 아래 우퍼가 제공돼요. 좀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간은 굉장히 쓰임새 있는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측면부에도 이렇게 포켓 기능들이 제공되고요. 세차용품이나 액세서리들을 적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벨트류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았네요. 이거 뭐죠? 아, 요거는 에어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반짝반짝하는 이 기능은 토위치 기능입니다. 이야, 전동식이에요. 근사해. 무려 2톤의 견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의 만듦새, 그리고 뒤틀림, 강성을 고려한 이런 차량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잖아요. 야, 이거 오리지널 독일산 토위치 옵션입니다. 멋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한 실내도 바로 보시죠. 새로운 마칸의 실내는 이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전원을 안 켠 이유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은 양산 차량이 아니라 파일럿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승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디스플레이는 12인치로 커졌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나, 디스플레이 둘. 첫 번째 중앙에 있는 10.9인치의 디스플레이와 옵션으로 10.9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마칸. 이 정도면 정말로 환골탈태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어링 중앙에도 모노톤의 로고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게 가장 강력한 터보 차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르쉐 차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크로노 스포츠인데요. 예전에 랩타임을 기록하거나 제로백 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줬죠. 이제는 인포테인먼트에 결합된 앱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되는데 한계 상황까지 출력을 끌어올리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칸만의 새로운 디자인 요소죠. 뭔가 꽉 채워져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콘솔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간의 필요성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수납 공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딱 타자마자 느껴지는 공간의 여유로움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외부에서 휠 베이스가 88mm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 공간은 실내를 완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존 마칸의 2열 공간이라면 좁다, 작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자, 어떠세요? 대한민국 표준이 176인데요 엉덩이 붙여서요, 이 쿠페 같은 차량에 헤드룸 공간이 조금 있어요. 한 요 정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 국내 차량으로 봤을 때 뭐 그랜저 정도 또는 그랜저나 K8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정말 한 185 되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달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열 공간에서 숄더룸 뿐만 아니라 레그룸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짜자자잔,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카이언 탔냐고요? 아니에요, 마칸입니다. 마칸 터보를 시승하고 있는데 레그룸이 하나 반 정도가 나와요. 뭐 이 정도면 산타페보다는 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투싼 정도의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요. 시트 밑에도 발을 넣을 수 있고요. 공간적인 완성도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실내는 이제 상위 차량에 카이엔이 부럽지 않은 넓은 공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카이엔 어떡하냐? 당연히 카이엔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이엔 전기차는 당연하겠지만 마칸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오늘은 10년 만에 다시 탄생한 2세대 마칸을 만나봤는데요. 실물로 만난 마칸의 경쟁력은 카이엔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아쉬움을 싹 다 걷어낸 차량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실내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조만간 이 차량을 빠르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실내 기능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